두 분이랑 여기서 매불쇼. 예, 일합을 겨뤘던 네. 매불쇼 덕분에 아. 선거에 사실 저는 도움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왜요? 최욱이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다는 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왜 아십니까? 불명예야? 아니,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드디어 이제 그날이 또 오고야 말았네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동안 저희가 이제 수년간 해오던 방송인데 네. 다음 하면은 이 방송이 이제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끝이 날지가 이제 결정이 오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고도 없이 네. 이 오세훈 시장이 없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저는 제 밥줄에 손대면 가만 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네. 굉장히 예민하겠네요. 예민해요. 이 네.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보복 정치입니까?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이 몇 년 됐는데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네, 저희가 직접 모시면 좀 나와주세요. 네. 네. 뭔가 음모에 걸려든 듯한 느낌이. 아 시장님 저희가 소개도 안 드렸는데 왜 벌써 나오십니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해명을 진행을 해주세요. 좀 맞춰주세요. 자 그럼 바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저희가 이제 정책 방송입니다. 걱정 말아요 서울. 정말 수년간 아무도 해왔거든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예.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아니 사실 정책 방송을 누가 봅니까? 그런데 저희가 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걸 없앱니까? 아니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종영돼요 이제? 안 없앤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일한 지가 지금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네. 이 두 분이 이런 서울시 정책 방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저는 아 모르셨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10개월 전에 나와서 선거 한참 치를 때 두 네. 분이랑 여기서 매불쇼. 예, 일합을 겨뤘던 네. 매불쇼 덕분에 아. 선거에 사실 저는 도움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왜요? 최욱이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다는 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왜 아십니까? 불명예야? 아니,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근데 그게 유명한 사실인데 왜 이 프로그램에 한 번도 나와서 정책 설명하지 않은 얘기가 없었죠 그동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갔기 때문에 행여나 또 이상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막았습니다 출연을. 그래서 없어지나 봐 우리. 그런가 봐. 이거 최근에 하셨군요. 이런 방송이 있어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네네네. 저희가 사실 이제 궁금한 것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오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개월 이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전에 하실 때와 지금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좀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시의 시스템이 그대로 10년 동안 보존돼 있다는 게 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전부 다 더 힘들진 않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시의회 관계나 네, 이런 거. 그것도 옛날에 한번 적응이 돼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언론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억울하시고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으신가 보군요. 사실은 뭐 내용을 어느 정도 서울시 정책을 계속 다루셨으니까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계실 테고 숫자가 부족해서 겪는 애로사항이 좀 있죠. 네. 그래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기적적으로 그 자리까지 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죠. 저는 뭐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적 생명을 다 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 편히 그때 모셨던 건데 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죠. 그때에 비해서 겸손함이 많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때 저희를 대하는 거랑 너무 달라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좀 겸손한 모습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손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가장 사실 세간에 논란이 됐던 것은 뭐 역시나 TBS 예산 삭감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요? 이제 예산은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이제 삭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또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네. 감액을 해서 21년 예산에 비해서 22년 예산을 많이
줄여서 보냈는데 의회 123억인가요? 예, 그걸 이제 절반 정도에서 서로 절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5, 60억 정도가 줄어든 정도로 절충을 한 거죠. 감액을 이제 절충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를 두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는 뭐 익히 잘 아실 텐데. 글쎄요, 그게 뭐 정치 보복이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원래 TBS가 독립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독립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다 독립시켜야 독립인 거죠. 재원은 계속 서울시에서 받아가면서 네. 운영만 독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건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맞죠. 네,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옳은데 네. 과연 한 2년 정도가 이미 독립법인화된 후에 지났는데 재정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예산은 옛날과 똑같이 서울시에서 다 받아가는 겁니다. 네. 점차 줄여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 하나.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업 광고를 못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국이 3개인 거는 알고 계시죠? 어떤 방송국이요? TBS에. EFM도 있고 네. 뭐 3개나 됩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는 광고가 돼요. 노력을 했으면 그런 다른 곳의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끌어올리면서 광고를 할 수 있었죠. TV도 있는데 TV가 지금 시청률이 거의 뭐 TBS TV. 예. 그건 어렵죠. 예, 그러니까 0%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독립하는 게 관점 하나였다면 네. 두 번째 관점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건비도 줄이고 경영 합리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아닌가. 개인 기업은 그 정도로 장사 안 되면 그냥 문 닫습니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지 않았어도 그런 시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정치적으로도 탄압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건 오히려 더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TBS라는 그 방송국 자체가 뭔가 이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영된다기보다 예를 들면 뭐 교통정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주로 하니까 시청률은 잘 안 나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이 네. 운전할 때 교통방송 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분이 계시나요? 뭐 계실 수도 저는 있겠지. 잠깐 좀 자는 척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이미 교통방송의 효용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저는 봅니다. 틀면은 몇 분 내에 가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가 네네. 다 훤하게 나오잖아요. 네.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가 드러나요. 한창 운전 정보가 필요한 아침 출근 시간대에 거의 2시간 동안 시사 프로만 합니다. 시사 프로그램 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교통방송이 아닌 거죠. 네. 인정해야죠, 그 부분은. 적어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그 오해는 받지 말아야죠. 오히려 예산을 깎으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불공평한 네. 그 평가일 수 있다. 네. 이런저런 그 새로운 모색을 좀 하시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더 절실한 방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상인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네. 서울시에는 그런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방송을 하면 아마 훨씬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적합할 수 거예요. 있다. 지금은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달라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을 진작에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방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했다면 네. 지금쯤이면 광고가 아마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님은 TBS에 대한 문제 의식이 경쟁력에 더 있는 거지 편향성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스스로 아마 알 거예요. 방송국 스스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시장님은 그 방송 들으세요? 아니요. 안 들어요? 서울시 건데. 좀 듣고 좀 비판하세요. 아니에요. 네. 출근하면서 차에 탈 때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이제 첫 일정이 그날 메인 뉴스들 나온 거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 최근의 현안이 뭐냐를 논의를 하는 걸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네. 밤 사이에 쏟아져 나온 뉴스를 출근하는 한 30분 동안 차 속에서 전부 다 정말 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보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뭐 느긋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그렇게 특정 방송을 듣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아니 그럼 아예 그냥 광고를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걸 저희가 광고로 시장 허용하는 게 권한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그거를 그 시장 권한이 아니에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푸근하게 여유 있는 예산을 계속해서 교통방송에 주면 네. 절대로 광고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방통위에서 볼 때 그런 서울시가 회의록이 계속 있어요. 보여주니까. 실제로 회의록에 음. 아니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 왜 교통방송에 광고를 줘야 광고를 하냐? 됩니까? 음. 이런 자기네들 내부 토론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럼 TBS 입장은 광고를 완전히 허용을 해주면 우리도 예산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TBS 문제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첫 주제로 한번 좀 꺼내봤습니다. 아니, 저도 속이 시원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뭐 시의회에서 할 때 무슨 말을 못하게 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네. 뭐 이렇게 해갖고 네네네. 그 시간이 뭐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시원하게 그냥 하고 그 싶은 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음. 이 TBS 예산 삭감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어떤 그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 시원함을 선보이기 위함이다.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뭐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아마 네.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 후년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은. 죄송한데 내후년 이런 얘기는 우리 시장님한테 여쭤보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선이 또 되신다면. 네. 약간 암시 효과 주는 것 같아. 줄 섰어? 아 무슨 소리예요? 근데 TBS 예산 말고도 이제 다른 예산들도 계속 부딪히고 계신 거죠? 뭐 시의회와. 지천 르네상스 부분으로 이제 또 화 많이 나셨더라고. 시의회에서 70억인가 또 예산 삭감해가지고 또 화나셨죠. 슬프고 억울했죠. 그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결국은 뭐 삭감으로. 깎고 싶은 만큼 아마 그거 왕창 깎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일하기가 힘들 정도의 액수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10가지 사업 중에 10가지 중에 뭐 한 2개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8개는 다 제로 만들면 차라리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0가지인데 10개를 다 8, 90%씩 자르면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네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서글픈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지천 르네상스가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고 시의회는 왜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 건지. 코로나19 이후에 한강변에 날이 좋으면 네, 엄청난 시민들이 나오셔서 네, 그 여가 시간을 즐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잔디밭에서 연인과 가족과 즐기시기도 하고 이게 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덕분에 만들어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죠. 10년 전에. 아 MBT 한 게 아니고. 그거 잘 모르셨구나. 자꾸 홍보할 시간 드리지 마. 아 그만하세요. 한강 르네상스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한강 네. 르네상스를 아시면 지천 르네상스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업들의 대부분 그 지금 성과로 남아 있는 것들이 한강 르네상스와 둘레길 사업입니다. 둘레길 사업도 제가 시작을 해서 서울 시내 전체의 산에 다 그 둘레길이 생겼고요. 그래요? 한강 르네상스도 지금 기억하시는 무슨 뭐 저 반포지구, 네. 뚝섬지구, 여의도지구 이런 공원, 한강 공원들이 그때 다 생겨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여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때도 야당은 반대했었어요. 네. 결국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즐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 지천변을 한강 르네상스 하듯이 여유 공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당연히 지천 르네상스인데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책정한 70억 갖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 못하죠. 네. 그거 하는데 한 7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70억이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네. 홍제천에는 뭘 하면 좋은지 용역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안양천에는 뭘 하면 좋은지 연구도 한다든가 이런 시작하는 시드머니거든요. 네. 이거 그냥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 내가 무식해서 뭔가 이제 반발을 못하겠는데 듣기만 하면 이 좋은 거를 시의회가 왜 반대할까 싶은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무식하다고 호도하지 마시고요. 짐작이 안 가세요?
제가 이제 언론으로 이제 본 걸로는 아무런 어떤 타당성 조사 없이 이렇게 그 예산을 책정하면 어떡하느냐. 무슨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까? 이미 한강 르네상스로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아 이미 경험이 쌓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배가 아픈 거 아닐까요? 이게 에이. 누구의 치적이 될까봐. 치적이 될까 봐. 아 이러니 서울시 의원들이 다 싫어해요. 라고 에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과감하게 배가 아파서 그럴 거라고 말씀을 차마 못 드려서 망설였어요. 아,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시위에 불려나가서 치도곤 당할까 봐.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네, 하지 용기를 마요. 내서 예. 용기를 내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재천이라든지 홍제천 뭐 이런 데는 이제 쭉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미 뭐 조성돼 무슨, 있어? 그러니까 무슨 저 산책길이라든지 아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그 한강 같은 경우는 꽤나 넓기 때문에 네. 다른 천들은 사실 뭐 폭이 아주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냥 산책길 정도만 잘 조성하는 것 이상 크게 뭘 할 게 있을까 아 싶긴 이형 하거든요. 아니었으면 우리 당할 뻔했네. 네.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네. 생활 속의 물기를 끌어들인다는 개념이에요. 서울의 대부분의 소하천들이 위에 복개 도로로 덮여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3, 40년 전에는 거기서 악취도 나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뭐 모기도 많이 나오는 네. 것 같고 이러니까 덮어버렸어요. 네네.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물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 도로 같은 거를 전부 뜯어내고 다시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생활 속의 물기를 끌어들이겠다는 게 지천 르네상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홍제천이나 안양천이나 양재천도 그렇고. 중랑천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생활 속에 들어와 있죠. 그보다 더 작은 소하천들을 아파트 단지 내로 끌어들인다. 생각해 보세요. 없는 물기를 만든다는 없지 않죠. 또 수돗물 틀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림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신림 1 재개발 지구에 이미 설계안이 완성이 돼서 네네네. 발표가 돼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물길이 들어온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괜찮죠? 또 들으니까 또 혹한데 형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 현재 그러면 말씀 주신 거는 이른바 뭐 양재천, 홍제천 이런 데를 더 막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복제되어 그런 있는 것도 더 업그레이드를 할 게 많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유명 관광지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코츠월드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런 물길에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놀고 합니다. 우리 한강이나 지천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뛰놀 수 있는 물길이 있나요?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용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물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네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지 말고 형. 일단 말씀 아니, 듣는 거야. 그거 연구해 가지고 네. 할지 말지 네.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이거를 준비하는데 70억 정도 네.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 말씀이 맞다면은 아니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 나와서. 아 이거 무식하니까 나 미치겠네. 또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정책에 쓰려고 이제 70억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삭감이 됐다 이거죠. 그걸 거의 다 깎으셨어요. 그럼 이거 제동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업은요? 뭐 오래 못 하죠. 돈 없으면 못 해요. 아니면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시장님이 계속 시장으로서 있으실지 모르겠으니 네. 일단은 그거는 다음 선거 뒤로 좀 미루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좋은 거라면. 저도 선거로 뽑혔습니다. 네네. 예, 서울 시민들이 일해봐라 하고 뽑아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줘야 옳은 거 아닙니까? 당신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 뒤에 다시 당선됐을 때 와서 하고 지금은 하지 마. 이게 옳은가요? 어쨌든 시의원들도 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 시민들이 뽑은 분들이니까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 있을 때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쓸 때 그렇지.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우린 시민들이 뽑아준 거다. 그 그렇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장님 정치인이면 그 이제 정치적으로 진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설득을 잘 해내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다 네. 깎였습니다. 아, 그 능력은 부족한 거 인정하시네. 그걸 좀 잘 이렇게 해보시지. 만약에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서울시의원이 지금 110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99명이 민주당인 건 민주당이죠.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예. 표정에 서운함이 아주 가득하십니다. 근데 뭐 그거 모르고 당선되신 건 아니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그거 모르고 뽑아주신 거 아니죠. 예. 그렇더라도 당신이 내건 공약이 괜찮다 하고 뽑아주신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뭐 정말 자신 있는 사업이라면 정치력을 잘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99명을 상대로. 네. 저한테 서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네. 최근에 뭐 세운상가를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나요? 그거는 또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두 분을 모시고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세운상가예요? 예, 정말 굴뚝같이 드는데요. 네네.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자고요. 올라가면 네. 두 분도 네. 피눈물이 납니다. 왜요? 서울시내 한복판이잖아요. 네. 네. 종로 1가부터 종로 5, 6가까지 또 남북으로는 종로부터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까지 그곳이 양철 지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세운상가 양쪽에 그 서울의 가장 중심가가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 10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우리의 역사다 혹은 뭐 문화다라고 해서 좀 두고 보자 혹은 뭐 이것도 지켜보자 뭐 이런 정책도 있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요걸 거잖아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전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에 대한 이제 철학이 있었던 거고. 그분의 보존의 철학은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가 아주 그 유명한 건축가가 네. 설계를 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김수근 씨라고. 뭐 그건 전 동의해요. 그분이 네네.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시기 때문에 네. 일부를 보존한다. 가치가 있어서 그건 전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긴 건축물 한 1km 가깝거든요. 올라가 보시면 느낍니다. 이게 보존을 전체를 다 해야 될 것인지 네. 흔적 보존이나 일부 보존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여기를 이제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서울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 될지는 그건 뭐 올라가 보시면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제가 가보자 그러는 거고요. 네. 그게 그렇게 도심 한가운데를 짓누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개발이 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 넓은 구역을 다 그 상태로 보존하자는 도시계획 전문가나 도시 전문가는 없어요. 그 현상을 지금 전혀 모르시고 네네.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 주변을 그래서 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10년 전에 세워놓고 서울시를 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 있어요. 네. 한번 그 뒷골목을 들어가 보시면 이게 보존을 이 상태로 해야 될 상황인지 보존할 때는 특별히 구획을 해서 보존하더라도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지는 판단이 서실 거예요. 네. 어쨌거나 서울시에 땅이 여유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저기 유럽의 이런 도시처럼 무한정 땅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네. 서울이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또 복지 정책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공간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겁니다. 네. 10년 동안 하여튼 지나치게 방치되어 온 건 사실이고 마침 그 세운상가를 둘러싸고 공중 보행로가 생겼어요. 네. 조만간 개통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만드는데도 1,000억이 들었는데 지금 거기를 올라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잘은 이제 모르는데 2014년인가 그 통개발은 이제 전면 스톱한다 하고 이제 또 곳곳에 개발되지는 않았나요? 거기 사시는 분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살고 혹은 뭐 생계를 거기서 또 뭐 장사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반대하죠.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모든 정책을 그곳에 사는 분들 위주로 정책을 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원하는 게 통일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말 외에는 제가 드릴 네, 말씀이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느낌이 콱 옵니다. 보고 네. 저희가 그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네. 보면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아.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피눈물 흘리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냥 수사적 표현이에요? 수사적 표현이죠. 네네네. 눈에서 피가 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의회랑 부딪힙니까 많이? 아직까지는 시의회에서는 그 점에 대한 그 반대는 없어요. 그럼 이건 뭐 이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진행하시면 부분이에요? 되겠네요. 글쎄요.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네. 뭐 두고 봐야 뭐 시민단체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힙지로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골목을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골목. 지금 종로 3가 네네네. 익선동 같은 분위기 거긴 가보셨죠? 네. 예, 그런 분위기는 일부 구획을 해서 보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넓잖아요. 네. 서울 도심 전체 다잖아요. 네.
도심 전체 다를 다 그렇게 낙후된 상태로 놔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좀 상식에 맞지 않죠. 혹시 만약에 거기가 이제 아주 뭐 높은 빌딩들이 막 들어서고 재개발이 이렇게 되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서울 도심 교통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렇지 그런 거 지적해. 더 어. 더 꽉 막히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